안녕하십니까. 명쾌한 구독자 여러분, 이중환 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많이 맞았을 거예요. 저희 같은 이제 의료직 전문 종사자들 같은 경우도 거의 다 필수로 맞았죠. 안 맞으면 이제 의료기관 운영을 못하게 된다든가 이런 일 때문에 뭘까요? 결국엔 코로나 백신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 종결된 지가 언젠데 그 코로나 백신 얘기를 아직까지 하냐라고 얘기하실지 몰라도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속속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환자분들 중에서 그거 맞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후각이 돌아오지 않는다, 미각이 돌아오지 않는다, 청각이 돌아오지 않는다, 어떤 감각 이상이라든가 그걸로 인한 그 이후로 체력 고갈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무조건 백신이 부작용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최초의 실험이었죠. mRNA를 이용한 백신, 그 부분이 이제 화이자라든가 이제 모더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작용에서 뭐 미국 청문회라든가 이런 게 유튜브 같은 그런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생중계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담당자한테다가, 그 연구 담당자 대표로 나오신 분한테다가 당신들의 아이들은 모두 다 그 백신을 맞았느냐라고 하는 의사 출신 그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위험성이 있었던 것도 많고, 그래서 걸리지 않는, 그냥 어떤 질환을 걸려서 그걸 극복을 했을 때 치명률이 아주 높지만 않다라고 한다면 백신을 맞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분명히 그런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제가 한 편 가져왔어요. 화이자 등 일부 백신 약 30% 확률로 독성 단백질을 생성한다 라는 논문이 네이처지에 실렸다고 합니다. 네이처지는 대부분이 좀 이제 뭐 양방 한방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과학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으면은 그 네이처지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들어봤어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폴 메릭이라고 하는 그 수석과학위원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화이자 등 mRNA 기반의 코로나 백신이 높은 확률로 돌연변이 단백질을 생성한다는 논문이 학계에 큰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mRNA 백신이 잘못된 독성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단백질, 독성 단백질이 유사우리딘이라고 하는 건데, 유사우리딘을 사용하게 되면 단백질 합성소 기관인 리보솜이 mRNA를 건너뛰거나 잘못 읽어 스파이크 단백질 대신 독성이 있는 말도 안 되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번 논문의 핵심 내용이다. 근데 생성될 확률이 25에서 30%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메릭 박사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확신한 건 백신이 우리 몸에 잊지 말아야 할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라면서, 그 단백질에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독성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엉뚱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여러분들 뭐 비타민C 메가도스라든가 이런 걸로 유명하신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이황재 박사님 있죠? 이황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어져야겠지만 이번 논문을 통해 그동안 숱하게 지적되어 온 백신 부작용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기다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까요? 부작용이 생긴 분들은 분명히 이런 거에 영향이 있을 거고요.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행히도 운이 좋아서 그 확률에 안 걸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예방접종이든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가 부족하고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남들이 다 맞으니까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는 우리가 옛날에 무슨 어떤 그죠? 뭐 어떤 귀족 하나가 백성들을 이렇게 막 충동질 해가지고 전쟁으로 몰고 가고 뭔가 종교적인 신념을 끌고 가고 이런 야만의 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이 모두 다 이제 고등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각종 매체에서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섭취를 할 수가 있죠. 유튜브나 이런 데만 봐도 뭐 각종 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양제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부터 어느 동네에서 뭐 누가 뭐를 하는지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냥 하라 그런다고 한다? 어디서 그냥 좋다고 한다고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어떤 이제 의사 집단이라든가 뭐 한의사도 마찬가지 집단적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데 자본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혹해서 그걸로 인해서 건강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처음 2019년 그저 말부터 해가지고 발생해가지고 지금 24년 거의 5년 가까이 그런 이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환자분들 몸이 그 단기간 내에 많이 망가졌어요.
물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음식 식습관의 변화라든가 배달 음식 같은 거 위주로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나 뭐 환경 뭐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어떤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거에 노출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뭐 스트레스나 재택이나 이런 걸 또 좋아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아닌 분들, 그다음에 재택을 하다가 다시 또 출근한다든가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몸 상태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년내과 교수님이라고 한 분 나오셔서 가속노화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그 가속노화의 이런 예방접종이나 인위적인 몸에 증명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그냥 이야기로 이렇게 하는데, 이 기사는 혹시라도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사의 원문을 그대로 읽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mRNA가 어떻고 리보솜이 어떻고 뭐 이런 거창한 얘기 말고요. 결론적으로 그 논문 같은 경우도 찾아보면은 전문가들도 보면 컨클루전이나 애스트랙트라든가 이렇게 딱 요약된 부분들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기사에서는 그거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좀 압축을 해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반론들, 이런 거 한번 찾아보고 어떤 게 맞는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